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아주 유용한 얘기들 많이 할 거고, 나스닥 뭐 선물 마이너스 한 1.2 정도 수준이네요. 무슨 하루에 환율이 막 10원, 15원씩 이게 코인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한국은 양반이에요. 파운드 같은 거 보면은 장난 없어요, 진짜. 미국 친화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친화적이라는 좀 소프트웨어라고, 그렇죠. 아주 동속적인 나라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들고 있는 현금이 대부분이 한 99%가 미국 국채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채 얼마나 들고 있냐면은 1000비. 그러니까 1000비가 지금으로 따지면 1400조 정도 되는 거죠. 맷집이, 일본은 솔직히 맷집이 어마어마한 나라고, 예, 영국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영국의 또 문제가, 영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내환이 좀 많아요, 정치적으로. 여왕이 원래 런던에서 죽어야 정상이잖아요, 사실.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그쵸, 죽었단 말이에요. 네.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에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원천 차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코틀랜드가 영국 땅이라는 거를 세계인한테 각인시키기 좋은 시그널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재밌는 게 런던에서 죽을 때 프로토콜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왕이. 근데 그거를 일부러 그 프로토콜을 바꿔가면서까지 스코틀랜드에서 말년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의도된 상황이라고 보고, 중국 같은 나라는 미국 국채가 있으면 다 던질 수 있어요. 영국이나 일본은 눈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천조가 있다 천조 다 던질 수는 없어요. 근데 영국은 그러면서 봤을 때 확실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좀 불안해요. 많이 불안하고. 그래서 한국만 지금 불안한 게 아니다. 여러분 너무 정책 당국에서 사실 엄청 잘하고 있냐 물어보면 좀 애매한데, 근데 뭐 한국만 그런 거 아니니까 참. 그 영국에서 어쨌든 영남에서 그 장기채 부채 매입 요 부분의 임팩트 아니면 효과 뭐 그게 얼마나 길게 갈까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예측을 할 수 있는 근육은 아니고요, 사실. 다만 예측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한계는 있는데, 그 물리적인 한계가 엄청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는 아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유럽 전역이, 그러니까 어제 노르스트림이 터진 건 좀 크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건 노린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그 터진 게 딱 타이밍이 맞아요. 어떤 타이밍이었냐면은 그 터진 날에 폴란드랑 노르웨이에 있는 가스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착공한다고 하는 발표가 났어요. 근데 그냥 발표가 나자마자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노린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신수호 대표님은 미국 주식 사관학교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미국 주식을 실투자로 인해서 또 상당히 크게 또 성공도 하시고 지금도 계속 성공 중에 있는, 요거 하나는 내가 신호가 나와야만 나는 강력한 매수를 아마 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오늘 나온 날인데, 이 고용지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람들이 실험을 많이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좀 하방을 좀 덜 볼 수 있거든요. 참 재밌어졌어요, 그죠? 네, 이게 좀 옛날에는 이게 반대인 건데. 옛날에는 반대인데 이게 좀 웃기게 됐어요, 진짜. 약간. 그래가지고 미국의 저력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도 사람들이 실험을 하진 않아요.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주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뭐 엔비디아 될 수도 있고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다 다양한데, 근데 이제 지금은 좋은 주식이어도 솔직히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장이 떨어지면 사실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거의 빠지다시피 하니까 좀 특수한 주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 제너럴 같은 애들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미국판 다이소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잘 가요. GIS 같은 거 제가 진짜 좋게 보는 주식인데, 얘가 이제 제너럴 밀스라고 시금을 주거든요. 근데 음식 관련된 거 진짜 많이 다 하고 다 잘하고, 그리고 얘네가 코로나 때 좀 피곤하니까 이제 사료로 좀 피버팅을 아니라 확장을 했는데, 사람 먹던 거 사료로 만드는 거 그렇게 잘 했나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사업장을 되게 잘해가지고 지금도 막 YOY로 30%씩 성장하고 막 그런 데들 있거든요. 성장주. 우리가 지금 사실 대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의 금리가 인상을 계속하는 시기는 이제 시중의 자금을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성장주들,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고 쉽게 돈을 구할 수 있을 때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약간 의아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아한 게 맞는데 제가 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졸라 공부를 하라고 그랬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볼 때 그냥 공시 하나 띨름 보고 괜찮아 보이네? 하고 사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공시에는 다 자화자찬만 써 있어요. 공시 나쁜 말 안 써요. 그런 거 계속 쫀쫀하게 보려면은 적어도 몇 달 걸려요. 그러니까 종목을 셀렉션을 내가 하고 싶으면은 일단 섹터를 셀렉트 해야죠. 섹터를 고르고, 섹터를 고른 다음에 그 섹터 안에서 종목들 일단 성장주 몇 개를 고르고, 근데 거기 있는 애들 논문이나 뭐 발표한 거나 실적이나 이런 거 다 쫀쫀히 따져보려면 몇 달 걸려요. 그쯤 되면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을 것이다. 그쯤엔 사도 된다, 이런 얘기죠. 당분간은 좀 더 추가 하락을 할 거고, 어차피 금리 인상 계속 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아마
최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미국 금리 인상은 이어질 것 같으니 미국이 좋다는 거는 이런 부분이 참 좋아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1억 달러 이상 들고 있는 좀 잘하는 애들이니까 1억 달러 들고 있을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어떤 포지션 들고 있는지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분기별로. 근데 그 대신에 실시간으로 공개는 아니고요. 45일 지연. 근데 45일 지연한 것도 나쁘지가 않은 게 연기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얘네 단타를 못 쳐요. 그러니까 어차피 45일 지연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고서 이제 그냥 따라서 살 필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연기금이나 좀 잘하는 애들이 이런 주식이 많이 남았네 하면은 국종별로 이제 비중을 좀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는 것도 굉장히 할만하다. K팝은 엔터주 그냥 적당히 골라서 사도 되고 미국 주식 사가니까 미국 주식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ETF 티커가 K팝인 티커가 있어요. K팝 티커. 네. 아. 네, 얘네가 이제 진짜 K팝 주식들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상장된 ETF인데 네. 들고 있는 건 다 한국 엔터주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엔터주의 상방 요인인 게 여기서 자산이 들어오면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자산 들어오면은 이제 주식 매수세 들어오잖아요. 외국인 매수세란 말이야, 순수하게. 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 당연히 한국에 시세 주잖아요. 시세 주면은 그럼 또 그것도 ETF에 이제 순자산이 올라가면은 그 ETF도 순자산이랑 이제 순자산이랑 시장가랑 차이 나면은 또 기계가 매수를 해요. 기계가 매수를 하면 또 이제 순매수세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야지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심지어 엔터주들은 다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1조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은 시총이 1조 올라가는 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팝 주식도 그래서 그런 시장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한국 주식의 가장 큰 문제가 네이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진짜. 네. 카카오는 제가 좀 모르겠는데 네이버는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네이버가 시총이 이런 이유는 그냥 수급이 한국이니까 그래요. 한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K팝도 그래서 만약 수급이 한국에서만 들어왔으면은 제가 상방을 엄청 높게 보기 어려운데 근데 마침 K팝 문화도 외국에서도 잘 가는데 이제 외국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이제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방을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터주는 상방을 좀 열어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소금 주식들을 어쩌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BYC를 좀 들고 있어요. 한국 주식에서는. 네, BYC는 빤스를 팔아가지고 종부세를 내는 회사예요. 부동산이 많아요. 네. 근데 부동산이 많다고 사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왜냐면은 보통 부동산이 많으면 장부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소리라서 소액주주 행동을 하면은 보통 한국에서 이때까지 다 졌어요. 근데 여기는 행동주의 펀드가 하나 붙어 있어요. 트러스톤이라고. 거기서 주가를 아득바득 끌어올리고 있어요. BIC 한번 내일 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BRC 보면은 하락장에서도 방어도 괜찮게 하는데 네. 올라갈 때는 좀 잘 가고 트러스톤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상한가도 가끔씩 가요. 술을 한번 좀 선택을 좀 해볼까요? 뭐 혹시 마음에 가는 실제로 와인은 대체 투자로서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술도 되게 사실 술도 에이징이 되면은 어쨌거나 감가상각은커녕 보통 보관을 잘했다는 가정하에서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대체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19금으로 좀 바꾸고 얘기 좀 나눠볼게요. 제가